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꼬박 한 달째 1,000명대고요. 오늘도 1,700명을 넘긴 상태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오늘 올림픽 배구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오늘도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골고루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2주 더 방역이 민생, 목적 수행 간첩단, 그리고 올림픽 3에 담긴 탁구 하늘전과 찐친 승부, 마지막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이죠. 정부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가 됩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들의 희생이 크지만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또 다가오는 2학기에 안전한 등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1,704명이고요. 꼬박 31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한 달간 4단계를 시행하며 드러난 미비점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미세조정 수칙도 새로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직계가족 모임입니다. 기존에는 4단계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이 됐지만 앞으로는 3단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오후 6시 4명, 이후에 2명을 지켜야 하고요. 다만 상견례와 돌잔치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결혼식과 장례식 4단계에서는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죠. 한시적인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이 유흥시설들은 이제 4단계에서 정식, 정규 금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완화된 조치가 있다면 종교시설입니다. 현재 4단계 19명인 대면 종교활동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웃동하긴 싫어요. 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다소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더 강력한 조치, 즉 전국 봉쇄까지 시사하더니 불과 사흘 뒤에는 3인 금지는 자영업자에게 혹독하다 이렇게 완화를 암시했고요. 오늘 다시 2주만 더 참아달라면서 거리두기 연장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젠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고요. 또 2주마다 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영업자가 장사할 그 기본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알아달라고 저희가 거리로 나온 것인데 1인 시위, 차량 안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불법인지 경찰서에 들어가서 따져볼 문제이고 자영업자는 장사를 해야지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입니다. 1, 2주 전에 환자 수를 가지고 지금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한다. 매번 실패하는 거죠. 자, 그나마 다행이라면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 수는 인구의 40%인 2,05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확산세가 큰 젊은 층,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백다혜 반장을 소환해서 백신 크로스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신 언제 어떻게 예약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자, 백 반장 나와주시죠. 네, 언제나 정답만 말하는 이 시각 다정회의 답정너 백다혜입니다. 오늘은 신체커와 함께 만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사전 예약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8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속자가 몰리는 혼선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로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익신 멘토는 1월 21일 생이니까 끝자리 1에 맞는 8월 11일에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제 생일은 7월 17일, 휴가 중인 유 실장은 8월 7일, 신체커는 10월 17일, 셋 다 끝자리가 7이니까 8월 17일에 하면 됩니다. 유 실장은 내일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여기 달력에 없는 복국장은 이미 예약을 마치셨고 최 실장과 박 멘토는 예비군 얀센을 맞았습니다. 생일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10월 5일입니다. 네,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박마커는 지난번에 이미 백신을 접종했잖아요. 네, 그냥 그렇다고. 네, 혼자 알고 계세요. 네. 네, 알았어요. 참고로 저는 내일이 생일인데요. 네, 그리고 예약일 전에 간편 인증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부터는 카카오와 네이버, 패스앱 등 간편 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 발급받아서 당일에는 시간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 연령대는 대리 예약을 할 수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 단말기로 동시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신체거 나와주시죠. 네, 백반장 도움 감사합니다. 종종 백신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백신 크로스 발제 한번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해외 상황을 좀 보면요. 접종 선진국으로 슬슬 마스크를 벗던 미국과 이스라엘, 또 영국, 독일까지 무시무시한 델타 변이 확산세에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약사인 모더나는 변이 대비를 위한 부스터샷 백신 3종의 이상 임상시험 결과도 공개를 했는데요. 기존 투여량의 절반만 주입을 했는데도 델타를 비롯한 3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왕성한 항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mmunocompromised individuals are vulnerable.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move to get those individuals their boosters. And we are now working on that and will make that be implemented as quickly as possible.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 수행 간첩단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충북 청주 지역의 활동가 4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다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즉 간첩죄를 적용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는요, 크게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 제공 등입니다. 자, 이 중에서 4조는 특히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되고, 누설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길래 때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사람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한 후 북한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고 귀국합니다. 실제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결성을 추진했고, 미국 전투기 도입 반대, 통일나무 100만 그루 보내기, DMZ 인간띠 잇기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USB를 확보했는데요. 이 USB에는 북측의 지령문, 이들의 보고문, 또 기밀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 등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입니다. 저희가 국가의 무기 도입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간첩단이 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2일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법정에 출석하는 이 4사람인데요. 이 중에 3명은 구속이 됐고, 지역 언론 충북 청년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던 손모 씨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 손 씨는 2016년 20대 총선 때 대전 지역에 출마까지 했습니다.
올 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신문 광고 모금 활동도 벌였고요. 국내 정치권에도 영향을 행사하려 한 정황입니다. 자, 또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여권 인사와도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시절 국회에서 면담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송 대표 측은 평소에 면담 요청이 워낙 많고 북한 묘목 씹기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하는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반면에 야권의 대선 후보들 곧바로 쟁점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 일원이었다니 놀랍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특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의심만으로도 국민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들을 수년 전부터 수사해왔고 올해 들어서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입니다. 네, 정회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올림픽 3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탁구 한일전 남자 단체전 소식입니다. 이상수, 정영식, 장우진 이 세 선수가 3, 4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만나 게임스코어 1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탁구 비록 16년 리우올림픽에 이어서 2대회 연속 노메달인데요. 이 에이스 장우진, 또 샛별 신유빈 선수 등 확실한 세대 교체를 알린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파리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여자 골프 3라운드 있었습니다. 역시 폭염과의 싸움이었죠. 1위는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넬리 코다가 지켰고요. 고진영, 김세영은 8타 차로 10위권, 또 김효주와 박인비는 조금 더 뒤로 밀렸습니다. 자, 2연패가 쉽지 않아 보이죠. 내일 마지막 4라운드는 1시간 반 당겨서 새벽 6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올림픽 3. 네, 빅매치죠. 찐친 승부입니다. 4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 오늘 밤 9시에 세계 랭킹 2위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결승행을 다툴 예정입니다. 객관적 전력은 좀 밀려도요. 신에게는 아직 김연경 선수가 남아 있어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든 브라질이든 누가 올라오든 좀 잘 준비해서 또 다음에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인 결승 2경기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잘 마무리를 해서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침 연경 선수가요, 브라질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같이 활동한 찐친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가 브라질 팀의 주장입니다. 같이 소주 회식도 하고 경기 후에 밥도 먹고 연경 선수 유튜브의 식빵 언니에 직접 출연도 했는데요. 국내 팬들에겐 나띠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식빵 언니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When I say 1, 2, 3 구독 좋아요 오케이 구독 좋아요 no 구독 좋아요 오케이 1, 2, 3 구독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 브라질의 핵심 공격수인 탄다라 선수가 도핑에서 적발돼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이 찐친과의 진검승부, 과연 배구의 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자, 마지막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9시 배구 보기 전에요. 18세 거미소녀 서채연 선수의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저녁부터 스피드와 볼더링, 리드까지 3경기를 연달아 치릅니다. 서채연 선수는 주 종목인 리드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예선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예선과 비슷하게만 해도 메달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언제나 올림픽은 신토토, 뉴스픽은 신체커입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